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넷째 주 부동산 이슈픽입니다. 6.27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은 어려워졌지만 수도권 아파트 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단지, 이른바 로또 분양단지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달과 다음 달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 인천 엘리프 검단 포레류, 경기 김포 호반 서밋 등 주요 분상제 단지가 본격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잠실 르엘의 전용 74제곱미터 분양가는 약 18억 원으로 인근 단지 시세와 비교하면 최대 10억 원 가까운 차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체 청약통장 가운데 59%가 분상제 단지에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규정 등으로 자금 계획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 지역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곳이 새로 포함되면서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은 모두 93곳으로 늘었습니다. 세컨드홈 제도는 해당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도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는 제외되면서 오히려 제외된 지역들이 정부 지원이 필요 없는 탄탄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가 규제하거나 제외한 지역이 오히려 투자 기회라는 역발상 전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됐을 때 해당 지역 집값이 오히려 오른 사례도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지방주거 안정에는 긍정적이지만 투자 판단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6.27 대출 규제를 내놨지만 강남 재건축 현장에서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을 잡기 위해 추가 이주비 무제한 혜택까지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포우성 7차 재건축에서는 LTV 150%를 넘어서는 파격 조건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체주택 구입까지 가능해져 규제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주비는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로 나뉘는데 이번 규제는 기본에만 적용돼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주거 안정 효과는 일부 있지만 사실상 투기를 제도적으로 허용한 셈이라고 우려합니다. 서울시도 건설사들의 과열 경쟁을 제재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동안 멈췄던 민간 임대주택 기금투자심의위원회, 이른바 기투위가 오는 9월부터 다시 열립니다. 자금난으로 멈췄던 일부 사업장이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낮은 수익성 탓에 신규 사업자들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합니다. 현재 대기 중인 사업장들의 필요 자금은 2조 원에 달하지만 실제 가용 재원은 2,5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서울 청년 안심주택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 취소가 잇따르고 있고 신규 인허가 건수도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료 현실화와 세제 혜택 같은 추가 지원책이 없다면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한강변 핵심 개발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1지구가 올해 안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만 2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재개발 사업인 만큼 GS건설, 현대건설, HDC 현산이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 공고를 앞두고 입찰 지침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대건설은 조합원 로열층 우선 분양 금지나 분양가 할인 제한 금지 같은 조항이 경쟁 입찰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지침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성수 1지구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올 11월 말에 열릴 예정입니다.
성남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에 비행 안전구역이 조정되면서 분당구 야탑동과 임해동 일대 고도 제한이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10층 안팎으로 묶여있던 고도 제한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이번 조정으로 일부 아파트 단지는 최대 40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는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필요성을 인정했고, 성남시는 빠르면 9월 안에 변경 고시가 완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분당 일대 8개에서 9개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권 행사와 도시개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 수요가 줄고 월세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월세 계약 건수는 이미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에서는 월세 비중이 64%를 기록하며 전세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전세 대출 한도가 줄고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 결과 전세와 월세 가격이 동시에 치솟아 임차인들의 주거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개발 방식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각하는 대신 임대하는 방식, 이른바 토지 임대부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유지하면서 사업자는 장기 임대권을 갖는 구조입니다. 국내에서는 여의도 국제금융센터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하지만 하남 교산이 서울 도심과 거리가 있어 참여 기업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LH는 창의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다양한 공급 방식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선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세종시 아파트 값이 최근 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정책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고운동, 소담동 등 일부 단지들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반등했습니다. 전셋값도 5주 연속 상승하며 집값 하방을 받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단지는 직전 거래 대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 오른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 정책이 이어지는 한 장기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다만 단기 변동성이 큰 만큼 무리한 투자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 하남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 매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인접지역인 하남이 대체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미사와 가밀지구를 중심으로 매매가와 전셋값 모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 호재까지 더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과 9호선 연장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강남권까지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르면 2030년대 초반 하남에서 강남까지 40분대 통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입주 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75.7로 전달 대비 20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낙폭이 가장 컸는데 서울은 무려 44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특히 입주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잔금 대출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7월 기준 미입주 사유의 38%가 잔금 대출 미확보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라면 미분양 장기화와 건설사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수분양자의 발목을 잡으면서
주택시장 불안은 더욱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